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이어베이스와 연동된 로그인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관련해서 단순히 로그인 기능 구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본격적인 실전 앱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관련 지식들이 대부분 활용되니 이번 기회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는 중요한 개념들과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강좌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로그인 페이지부터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버튼 몇 개를 배치하기 위한 강좌가 아니라 코딩 과정에서 코드를 보다 가독성 있고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리팩토링에 중점을 두고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강좌는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이렇게 간단한 UI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실전 앱처럼 로그인 페이지를 예쁘게 디자인해서 파이어베이스와 연동되는 로그인 앱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듯 먼저 단순하게 오늘 만들어 볼 로그인 페이지를 main.dart 파일 하나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버튼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강좌가 진행되면서 파이어베이스와 연동을 통한 구글 계정 로그인과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그리고 개별적인 회원 가입을 통한 이메일 주소 로그인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로그인 페이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페이지 UI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한맛 강좌부터 이 정도의 코딩을 많이 해왔으니 오늘은 코드를 보면서 우선 로그인 페이지 구성과 한두 가지 특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앱바의 구조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디 부분부터 보자면 패딩 위젯으로 버튼들을 화면 가장자리로부터 16픽셀 간격을 두게 했고요. 패딩 위젯의 차일드로 컬럼 위젯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버튼들을 세로축 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Main Axis Alignment Central 속성을 주었고요. children으로 raised 버튼을 불러온 후 가로로 구글 로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배치하기 위해서 child 위젯으로 low 위젯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low 위젯의 children으로 image.asset 위젯과 텍스트 위젯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opacity라는 처음 보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opacity 위젯은 child로 똑같은 구글 로고 이미지를 불러오는 image.asset 위젯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low 위젯은 main axis alignment 속성으로 space evenl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스페이스 이븐리는 이렇게 위젯 내의 요소들을 똑같은 간격을 두고 배치해주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컬럼이나 로우 위젯 내의 요소들의 간격을 조절해 줄 때 주로 sized box라는 위젯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일일이 수치로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고 무엇보다 이미지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텍스트를 버튼에 이렇게 정중앙에 위치시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이븐리 속성으로 요소들을 버튼 내에서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하되 배치할 요소를 3개로 만들어주면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버튼의 중앙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image.asset 위젯으로 이미지를 불러온 후 opacity 위젯으로 감싸준 것입니다. opacity란 단어를 보고 대충 이해를 하셨을 테지만 이 위젯은 투명도를 조절해주는 위젯이기에 위젯 내에 opacity 속성을 활용해서 이미지의 투명도를 제로로 설정해서 버튼에서 안 보이게 해준 것입니다. 또한 여기 shape 속성에서 rounded rectangle border 위젯은 raised 버튼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수치가 높을수록 라운드니스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aised 버튼 세로 높이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raised 버튼을 버튼 띠임 위젯으로 감싼 후에 height 속성을 주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2개의 버튼을 위한 코드도 별 차이가 없으므로 기본 코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의 main.dart 파일을 보시면 우선 하나의 파일에
코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의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꽤 여러 줄의 코드가 필요하므로 후에 버튼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무한정 코드를 나열하는 것은 코딩에 있어서 거의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결과는 같지만 기본적인 리팩토링을 통해서 보다 코드의 가독성과 재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다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역시 GitHub에 올려두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코드들의 카피 앤 페이스트가 필요하니 학습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동영상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main.dart 파일에는 홈 아규먼트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불러오는 최소한의 코드만을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파이어베이스 연동 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파일들을 추가적으로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폴더명을 우선 로그인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앱 폴더 내에서 login.dart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틀스 위젯으로 로그인 위젯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빨간 밑줄에서 Alt Enter를 누르시면 material.dart 파일을 쉽게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코드를 스캐폴드부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특히 클로징 레이블이 없어서 헷갈리실 테니 주의해서 복사하시고요. 여기 밑에 세미콜론이 있는 이 부분까지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좀 전에 복사한 내용을 이곳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위젯은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 빨간 밑줄이 남아있는 이유는 main.dart 파일에서 login.dart 파일이 임포트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main.dart 파일로 가서 로그인을 클릭한 후 Alt Enter를 눌러서 login.dart 파일을 임포트 해줍니다. 현재 코드만 두 개의 파일에 나누어졌을 뿐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폴더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myButt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myButton.dart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스테이틀스 위젯으로 myButton 위젯을 만들어 줍니다. 스테이틀스 위젯을 클릭하시고 Alt Enter를 누르신 후에 material.dart 파일을 임포트 해줍니다. 이제 login.dart 페이지에 버튼 띠 위젯 하나를 통째로 카피해서 myButton 위젯에 build method return 위젯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login.dart 파일로 가서 버튼 띠 위젯 하나를 통째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신 후에 다시 myButton 페이지로 와서 이 자리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세미콜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버튼을 생성할 때마다 생성자를 통해서 원하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재사용하고 싶은 버튼의 기본 속성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튼에 들어가는 로고 이미지를 버튼마다 바꾸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버튼에 들어가는 텍스트도 버튼마다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튼의 색상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버튼 모서리에 둥글기도 간편하게 입력하거나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마다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내용들이 다를 것이므로 각 버튼마다 쉽게 onPressed 함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myButton 클래스 내에서 모두 5가지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final과 const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final과 const 모두 immutable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stateless 위젯의 build 메소드 내에서 rebuild 될 수 있는 것은 final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속성들을 위한 5가지 변수 모두 final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이 필요로 하는 요소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가령 이미지를 위한 속성은 그 뒤에 image.asset이라는 위젯이 와야 하므로 위젯형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지를 위한 속성은 final widget image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위한 속성은 final widget 텍스트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컬러를 위한 속성은 final color 타입의 컬러로 지정을 하고요. 버튼 모서리 둥글기를 위한 속성값은 소수점까지 입력할 수 있으므로 더블형으로 지정해 줍니다. 저는 변수명을 radius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nPressed 속성은 어떤 타입인지 궁금합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 보시면 void callback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수는 final void callback onPressed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참고로 callback은 간단히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 즉 메서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수를 만들었으니 로그인 페이지에서 속성들의 값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생성자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먼저 클래스명을 입력하시고요. 가로를 열고 그 안에 한 번 더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순환막 강좌 12, 13번에서 named argument라는 것을 설명할 때 바로 이 전 단계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생성자와 argument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this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들을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build 메서드 내에서 우리가 만든 변수로 지정된 속성들은 이제 로그인 페이지에서 전달되는 값으로 대체되어야 하므로 더 이상 특정 값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우리가 만든 변수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우선 여기 image.asset 위젯은 이미지 변수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 아래 텍스트 위젯도 텍스트 변수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컬러와 onPressed 값도 각각 컬러와 onPressed 변수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여기 final 변수들은 한번 초기화가 되면 이후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그인 페이지에서 새로운 값들이 생성자를 통해서 전달되면 stateless 위젯 특성상 build 메소드 내에 모든 위젯들이 리빌드 되는 과정에서 이 변수들 또한 리빌드 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값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잊어버리고 radius 변수 값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radius 변수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에 한번 새롭게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login.dart 파일을 보니 body에 너무 많은 코드들이 있어서 이 코드들을 메소드로 추출해서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body의 패딩 위젯부터 시작해서 패딩 위젯 클로징 레이블에 컴마 앞까지 드래그해서 먼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마우스를 대고 우클릭을 하신 후에 Refactor, Extract, 메소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메소드의 이름을 build butt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팩터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body argument에서는 build button 메소드를 불러오고 있고 아래에 build button 메소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build button 메소드를 보면 현재 패딩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젯 타입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build button 메소드를 통해서 패딩 위젯을 리턴할 예정도 아니고 패딩 위젯 자체가 위젯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타입을 위젯으로 바꾸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body argument 뒤에 와야 하는 것은 위젯이지 꼭 어느 한 특정 위젯만이 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build 버튼 앞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final과 const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modifier, 즉 제어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Dart에서 변수나 메소드 앞에 붙은 언더스코어는 접근 제어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private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Dart에서의 private 수준은 라이브러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자주 혼동을 불러오는 만큼 Dart에서 private은 같은 파일 내에서만 접근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private로 지정된 이 build 버튼 메소드는 바로 이 login.dart 파일 안에서만 접근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mybutton.dart 파일로 오셔서 로그인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클래스 내에 있는 build 버튼 메소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록에 build 버튼 메소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build 버튼 앞에 있는 private modifier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mybutton.dart 파일로 가서 build 버튼 메소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uild 버튼 메소드가 목록에 잘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잘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private 같은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불필요한 접근을 못하게 해서 함부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login.dart 파일에 새로운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mybutton.dart 파일에서 지금까지 한 작업은 매번 사용하는 이런 텍스트 위젯처럼 하나의 실질적인 위젯을 만든 것입니다. 가령 텍스트 위젯 소스 코드를 보면 클래스 내에 이미 필요한 속성들을 생성자를 통해서 모두 지정해 두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mybutton 클래스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터 앱을 만들 때 텍스트 위젯을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고 쉽게 수정 및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mybutton 클래스를 통해서 첫 번째 login with Google 버튼 아래 새로운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sized box 위젯 아래에서 mybutton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이미지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image.asset 위젯으로 구글 로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images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이미지를 넣는 과정이며 pubspec.yaml 파일에서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은 생략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꼭 이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텍스트 아규먼트를 또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위젯을 불러온 후 텍스트를 입력하고 스타일도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의 내용과 똑같으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의 색상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컬러 아규먼트를 불러오고 색상은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 모서리에 라운드니스 값을 주기 위해서 레디어스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요. 라운드니스 값은 4.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nPressed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함수의 모양만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핫 릴로드를 시켜보면 정확히 똑같은 버튼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여기 버튼 두 개가 붙어 있으므로 My 버튼 위젯 아래에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핫 릴로드를 시켜보면 잘 정리가 되었네요. 이제 처음 코딩했던 여기 첫 번째 버튼댐 위젯과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핫 릴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결과는 같지만 한결 코드가 간단해졌죠. 이제 우리는 앱을 만들면서 이런 버튼이 필요할 때마다 My 버튼 위젯을 불러와서 언제라도 간단하게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좌가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y 버튼 클래스를 사용해서 현재보다 더 코드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리팩토링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트림, 퓨처, 프로바이더 등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강좌가 이어질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